해외 공사를 오버시즈 컨스트럭션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라는 것은 국내가 아닌 국외, 외국이란 뜻으로 바다를 건너서 외국으로 가는 것에서 시작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로 외국을 가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느낌이 없겠지만 옛날에 먼 외국을 갈 때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니 멀리 외국이란 표현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그런 것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이라는 의미로 우린 해외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사, 해외여행, 해외 취업, 해외 축구, 해외 경기 이렇게 하는 거죠. 국내가 아닌 외국이라는 영어 표현은 overseas, foreign, abroad 등 여러 단어가 있지만 해외라는 의미 그대로의 표현은 바로 oversea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사를 단어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버시즈 컨스트럭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해외 공사의 원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시즈 컨스트럭션을 하면 그냥 해외에 있는 건설 공사라는 의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공사의 의미만 되므로 우리와의 관련이나 누가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해외 공사라는 용어의 의미는 해외에 있는 공사라는 의미 외에 국내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화를 벌어서 국내로 가져온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죠. 국내 자격을 갖추고 등록이 된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모든 건설공사 또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 사는 모든 건설공사를 해외공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해외에서 수주한 해외공사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국내 업자가 해외에서 수주한 그러한 공사들이죠.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업자의 관련 일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들어있는 표현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은 여러 나라가 관여된 이라는 원 의미이지만 국내 업자가 국외에서 활동한다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 관련 잘 알려진 미국의 주간 잡지 ENR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설회사와 설계회사의 실적 순위를 인터내셔널과 글로벌로 구분해서 발표를 합니다. 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의 실적을 제외한 해외에서만의 실적이고 여기에 국내 공사를 더하면 글로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순위는 국내 공사 실적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글로벌 순위는 국내 공사를 얼마나 많이 발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로 해외 공사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현대나 삼성 등은 인터내셔널 순위에서보다도 글로벌 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내 건설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실적만으로는 제법 상위 수준인데도 국내 실적을 포함하면 국내 실적의 영향으로 순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중국 건설사들이 인터내셔널 순위보다는 글로벌 순위에서 많이 앞서는데 그것은 중국의 국내 건설 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이에날에서 발표한 한국 건설사의 순위가 인터내셔널로 보면 현대건설이 16위, 삼성엔지니어링 30위, 삼성물산 34위, 현대엔지니어링 38위로 제법 상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순위로는 현대건설이 25위고 현대엔지니어링 66위, 삼성엔지니어링이 75위, 삼성물산이 41위로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글로벌 순위가 많이 뒤로 처져 있는 거죠. 중국 건설사들을 표에서 좀 살펴보면 인터내셔널 1위부터 6위까지에는 중국 건설사가 4위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순위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다가 중국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내 건설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글로벌 순위가 이렇게 앞선 순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외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해외 건설업의 신고와 시공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해외 건설협회에 위탁 운영합니다. 이 해외 건설협회의 영문 표기가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로 오버시즈가 아닌 인터내셔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사에서의 해외는 오버시즈보다는 인터내셔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건설 촉진법은 해외 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해외 건설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신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건설 공사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외 건설 촉진법에서는 해외 공사는 해외 건설 공사 외에 설계, 감리 등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공사 수주 실적에는 시공사와 설계사의 실적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작년 2022년 해외 공사 수주 실적이 3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20억 달러가 설계, 감리 등 영역에서 수주한 실적입니다. 말하자면 해외 공사 수주 실적에는 시공과 설계, 감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컨스트럭션이라는 영어는 건설 산업이라는 의미와 건설 공사라는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나타냅니다. 건설 산업이라 하면 건설 공사와 건설 용역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건설 공사는 시공을 말, 건설 용역은 설계와 감리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각각을 표현해 보면 시공은 construction, 설계는 디자인, 감리는 슈퍼비전이라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co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건설공사, 시공만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사에서의 공사는 설계, 감리, 시공 모두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필요하고,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는 설계, 감리, 시공 각각에 대해서 또는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설계만을 가지고도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감리만을 가지고도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컨스트럭션을 설계나 감리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 감리, 시공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는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검토한 걸 전부 종합해 본다면 해외 공사는 오버시즈 컨스트럭션이라기보다도 인터내셔널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